이번 교재의 마지막 챕터 특수구문입니다. 특수구문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문장의 형태에서 조금 더 변형이 일어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 요소의 위치가 바뀐다거나 강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형태가 바뀌거나 혹은 생략하거나 부정의 형태를 조금 다르게 쓰거나 혹은 같은 요소를 한 번 더 써주거나 등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은 독해를 할 때에도 어떤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거나 형태가 변형되면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개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느끼겠지만 문법 문제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봐야 됩니다. 개념을 위주로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유닛 58로 넘어가 보면 도치가 나오죠. 도치는 문장 요소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보면 도치는 문장의 어순이 뒤바뀌는 것을 말하며 보통 부정어구나 부사구가 강조될 때 도치가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죠. 부정어구 그리고 부사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도치가 있다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에서는 부정어구 혹은 only 플러스 부사구가 문두,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올 때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동사 혹은 비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문장 맨 앞에 부정어구가 오면 도치가 일어난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도치에 only까지 포함된다는 것도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only는 빠뜨리기 쉬운데 only로 시작되는 도치된 구문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부정어구가 있으면 부정어구, 그 다음에 원래는 주어 동사 형태였던 문장에서 마치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동사를 앞으로 보내는 것처럼 이 동사의 일부가 혹은 전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정어구 예시들 한번 살펴보면 never, no, not 등이 있고, 이 외에 준부정어구들을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little은 어가 없이 그냥 little로 쓰이면 거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정어구의 의미로 간주를 하고, 그리고 nor, seldom, rarely, hardly, scarcely 이런 표현들도 다 준부정어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모두 도치를 일으키는 그런 부정어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문법 문제에서 나온다면 더 중요한 부분은 동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 한번 읽어보면 부정어구가 문두에 와서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킬 때 조동사나 비동사는 주어 앞에 오고 본동사만 주어 뒤로 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쉽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의문문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의문문처럼 동사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포함되면 이 비동사나 조동사가 직접 도치가 되는 거고, 일반 동사가 있다면 두 동사가 대신 나와서 도치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Never have I heard about the story 라는 문장이 있는데,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랑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동사 부분이 도치된 동사 부분이 have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이 부분에 did를 썼다거나 was와 같은 동사를 썼다면 우리는 틀렸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뒤에 부분을 보면 이제 뒤에 남은 동사가 pp이기 때문에 만약에 did나 was가 여기 있었다면 말이 되지 않죠. was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로 BPP로 쓰이지 않았나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only then 한 다음에 원래는 she realized 였을 텐데 그 중에서 일반 동사 to가 시제를 가지고 did she가 됐기 때문에
뒤에 남은 동사는 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Not until yesterday도 not until yesterday까지가 하나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정어구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나누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형태로 도치가 일어났죠. 나머지 표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정어구가 문장 맨 앞에 오면 도치가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동사가 잘 쓰였는지,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부분까지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면 모의고사 공부할 때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치의 경우를 한번 보면 there, here 혹은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두에 올 때 이 부분은 어떤 형태의 도치를 얘기하냐면 주어, 동사, 그리고 보통은 뒤에 이제 부사구들이 오는데 이 부사구를 강조하고 싶어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주로 이렇게 주어와 부사구가 동사를 기준으로 바뀌는 듯한 이런 형태입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자동사가 함께 쓰일 경우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동사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목적어가 필요 없는 목적어를 쓰지 않는 동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동사들, 비동사를 포함해서 이런 동사들이 주로 도치를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once upon a time 한 다음에 우리가 there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은 there를 가주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There lived 한 다음에 a very curious frog. 이 뒷부분, 동사 뒷부분이 주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치가 일어난 형태이고 그리고 두 번째, on the hill stands a very tall tree.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a very tall tree stands on the hill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 두 개의 요소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re are some tall trees in the garden. 여기도 마찬가지로 there, 가주어, 그래서 동사 뒤에 주어가 오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설명도 한번 보면 부사구가 문두에 오는데 문장 맨 앞에 오는데 대명사가 주어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명사가 주어일 때에는 주어와 동사를 도치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문장 구조인데 on the hill 한 다음에 만약에 주어가 대명사라면 도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영작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되는데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이든 나든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더 앞에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대명사를 쓴다는 것은 앞에서 앞문장에서 맥락상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명사 이수로 받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앞에 쓰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도치를 일으켜서 맨 뒤에 쓰지 않고 원래 주어 자리에 쓴다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잘 이해가 안 되면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so, nor, neither이 문장 맨 앞에 오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약간 회화식으로 기억을 해도 괜찮아요. 나도 그래 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긍정문에 대해서 나도 그래 라고 할 때에는 so 표현을 쓰는데 so라는 부사를 쓰는데 도치가 일어나서 so, 주어, 동사 그리고 부정문에 대해서 나도 안 그래 라고 표현할 때에는 nor, neither 동사, 주어 형태로 씁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어와 동사의 위치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사가 쓰이냐를 앞문장을 통해서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can sing well. 나는 노래를 잘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동사가 있죠. 그러면 so 동사 주어의 형태에서도 so can I를 쓰면 됩니다. I can't dance well 이라고 하면 neither can I 이렇게 동사 일치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 동사라면 두 동사가 올 거고 중간에 비동사가 끼어 있다면 적절한 비동사로 써줘야 됩니다. 그럼 다음 유닛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59에는 강조와 관련된 표현들이 나옵니다. 강조는 말 그대로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어떠한 특정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 이 글에서는 이 요소를 되게 강조해서 설명하고 싶구나 라는 걸 알아야 주제 파악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 한번 보면 이때 강조 구문이 나와요. 이때 강조 구문. 사실 이 이때 강조 구문은 우리가 중학교 때 시험 범위에 나올 때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모두 기억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강조 구문은 it 비동사 그리고 that 형태인데 요 가운데 평서문의 형태였다면 그 평서문의 형태에서 강조하고 싶은 요소만 여기에 따로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나머지 문장의 남은 부분들을 맨 뒤에 넣어주면 되는 그런 형태의 강조 구문이죠.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이때 강조 구문은 관계사를 이용한 강조 구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요 강조하고 싶은 요소가 어떤 요소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관계사, who나 whom, which나 when, where 등의 형태의 관계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it is 혹은 was와 that, who, whom, which 여기에서 오타가 났네요. who, whom, which, when, where 사이에 주어, 목적어, 부사구 등 강조하고 싶은 말을 넣어 강조 구문으로 쓸 수 있다. 여기에서 주어, 목적어, 그리고 다른 부사구들은 주로 전치사구를 얘기합니다. 이 요소들을 강조하고 싶을 때 가운데에 넣어서 강조를 하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 동사는 강조할 수 없다. 동사는 강조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예문 원래 본 문장 강조하기 전 문장을 먼저 써보면 원래 문장은 I met Peter in New York last month 요런 평서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주어를 강조하고 싶다. 만약에 쟤도 아닌 내가 바로 피터를 만났어 라고 나를 강조하고 싶으면 It was I that met Peter 이렇게 it was that 사이에 I를 써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원래 순서대로 뒤에 써주면 되는 거죠. 목적어 강조하고 싶을 때 내가 만난 건 톰이 아니고 바로 피터였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다면 It was Peter that I met in New York last mont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부사구도 마찬가지로 in 뉴욕을 강조하고 싶다면 가운데에 뉴욕을 써주기 혹시 last month를 써주고 싶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사구를 쓸 때에는 요 전치사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 꼭 유의를 해야 되죠. 만약에 원래 문장에서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였다면 꼭 전치사까지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전치사까지 같이. 만약에 이렇게 원래 그 자체가 전치사 없이도 부사 형태로 쓸 수 있다면 또 추가로 써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바로 오른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가주어로 쓰인 it 부분 한번 살펴보면 이때 형태로 쓰이는 것이 강조 구문만 있는 것은 아니다. it이 가주어, 대절 이하가 진주어로 쓰일 때도 있으니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내신 문제에서는 이때 문장을 5개 주고 형태가 다른 하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t was surprising that 왜 놀라웠다고 할까요? 왜 놀라웠냐면 그가 버스를 놓쳤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비슷해 보이죠. it that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이 문장은 강조 구문의 형태가 아니라 가주어, 진주어
형태의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문장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문장 형태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것이었냐? 강조할 때에는 요 강조하고 싶은 요소가 원래 이 부분에 포함되는 이 부분에 일부러 포함되어서 쓰여지는 문장 부분이었는데 가주어 진주어 형태일 때에는 이 진주어가 관계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완전한 절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일 때에는 요 서프라이징을 요 뒤로 어디 부분으로 넣어보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조 구문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요 I 강조하고 싶은 요소를 요 I를 뒷부분으로 다시 넣어서 이 부분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려고 시도해 본다면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부분이었겠죠? I met Peter in New York last month.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요 강조하고 싶은 요소 혹은 이때 사이에 있는 요소가 원래 뒷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동사를 강조할 때에는 이제 앞에 이때 강조 구문에서는 동사는 강조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동사를 강조할 때에는 따로 앞에 do나 does나 di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hat's what I 한 다음에 원래는 wanted로 그냥 과거 시제를 쓰면 되는데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두 동사 한번 써주고 did want 형태가 되는 거죠. 요 시제 두 동사가 가져가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명사를 강조할 때에는 명사 바로 앞에 이렇게 the very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바로 그 남자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문사를 강조할 때에는 요건 조금 더 회화적인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on earth, 이 지구상에서 ever, in the world 이런 표현이 만약에 보여진다면 아 강조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What on earth? 이 세상에서 도대체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부정문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부정문 뒤에 not at all 이런 표현 기억을 하죠. 부정문 at all, in the least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비교급 강조 요거는 고등학교 최소 1학년까지는 계속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틀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할 때에는 에이 별로 중요한 부분 아니네,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네 하고 넘어갔다가 막상 문제에서 접하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급을 강조한다는 건 ER이나 more 붙는 형태의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 비교급 앞에 much, far, still, a lot, even을 붙이면 훨씬 더 뭐뭐한 혹은 훨씬 더 뭐뭐하게 라고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very는 절대로 비교급을 수식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틀린 선택지로 나온다면 보기 중에 하나가 꼭 very가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왜 very를 여기서 강조하냐? 수많은 부사 중에서 왜 강조하냐면 very는 이 비교급 중에서 비교 구문 중에서 원급도 수식할 수 있고 최상급도 수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급만 수식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에서 많이 보이는 생략, 그리고 부정과 관련된 구문, 그리고 동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생략 부분을 한번 보면 반복되는 주어나 동사는 생략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he got up early and he went to school 이라는 문장이 있다면 주어가 같기 때문에 he를 생략하고 got up 그리고 went가 병렬 구조로 연결된다 는 것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보면 some people speak in English and others speak in Korean 이런 형태일 때에는 동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nd 다음에 갑자기 others in Korean 이렇게 쓰여지면 문장 형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없다면 앞동사랑 같아서 생략했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사절. 부사절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 얘기하는 거죠.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오는 이런 형태 또는 관계대명사. 우리가 관계대명사도 생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일 때 이 부분이 생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사절 먼저 보면 While I was in college, I studied Chinese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접속사와 전치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접속사는 무조건 뒤에 주어 동사 형태의 절이 와야 됩니다. 전치사는 명사를 데리고 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명사만 혹은 동명사인 ing 형태만 와야 됩니다. 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because는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와야 되고 because of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 이런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혹시 접속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생략된 형태를 보는 게 굉장히 낯설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만약에 현재 진행형 시제라면 비동사가 생략된 다음에 남는 부분은 ing이기 때문에 마치 전치사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학년이 올라왔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접속사도 꼭 주어 동사가 아닌 형태가 뒤에 겉으로 보여질 수 있다. 왜냐? 주어 동사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관계대명사 부분도 보면 look at the girl 한 다음에 원래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 시제일 때에는 ing 혹은 수동태일 때에는 pp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봐도 되고 혹은 분사,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라고 봐도 됩니다. 원래 분사 파트에서도 그래서 이 ing나 pp 부분을 설명할 때 관계대명사 형태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은 각자가 편한 대로, 보기 편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사말이나 경고문 등에서 앞에 it is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it is nice to meet you 이 표현인데 생략된 거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정구문을 한번 보면 부정구문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부정의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 전체 부정은 말 그대로 전체를 부정하는 건데 부분 부정은 조금은 그렇고 조금은 그렇지 않다. 다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전체 부정의 예시들 보면은 not 한 다음에 any가 들어간 많은 표현들 그리고 never, no, neither, none, nothing, nowhere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부분 부정이라면 not 다음에 긍정에 쓰이는 all 혹은 전체를 가리키는 every, both, always, necessarily, entirely 이런 표현들이 온다면 이건 다 그런 게 아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고 조금은 그렇지 않다 라고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He didn't say anything. 일단 any가 붙었다면 이 any는 부정어구와 함께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체 부정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nothing으로 바꿨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예문처럼 I don't know all of them. 만약에 all이라는 표현이 쓰였다면 다 모른다가 아니라 다 아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some은 아는데 또 some은 알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조금은 알고 조금은 모른다. 그 다음에 expensive things don't necessarily mean the best 라는 표현 보면은 비싼 것은 항상 꼭 최고라는 것은 최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아니다가 아니라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비싼 것 중에서 비싸서 최고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비싸다고 해서 다 최고인 건 아니다. 반드시 최고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격입니다. 동격 같은 경우에는 동격을 표현하는 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명사끼리 동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대표적으로 쉼표, 이 문장에서처럼 쉼표 쉼표 이렇게 중간에 추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 혹은 o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ane 한 다음에 원래는 이 부분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제 그러면 Jane solved the problem 이라고 이제 문장 형식을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런데 제인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 쉼표를 써줘서 The smartest girl in my class. 제인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문제를 풀었어 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any tourists visit the city of New York 이라고 할 때에는 뉴욕의 도시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뉴욕 자체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도시가 바로 뉴욕이구나 라고 동격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명사와 절이 동격을 이룰 때 요 절이 동격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동격의 대절이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렇게 명사가 오고 The police hid the fact 앞에 이렇게 명사가 오고 요 명사가 뭔지 그러니까 그 사실이 뭔지를 뒤에 대절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he was alive 그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숨겼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접속사 that, 동격의 대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간혹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생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I think that, I believe that 이런 식으로 목적어 자리에 오는 대절에서의 that은 생략을 하는데 동격으로 쓰이는 요 that은 거의 생략을 하지 않는다. 쌤도 거의 지문 분석하면서 이 동격의 대절이 생략된 that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that은 잘 생략하지 않는다까지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